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게 단독 취재인데 김동연이하고 이제 조국이가 손을 잡았다. 이런데 확실한 믿을 만한 취재입니다. 조국하고 이제 김동연이가 손을 잡았다. 거기에 아마 김동연이가 후보되면 김부겸이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도 합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총기획자는 문재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패널 중에 확실하게 김경수의 입은 서용주입니다. 서용주는 김경수가 국내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사회까지 봤죠. 서용주. 그 다음에 김동연의 가장 확실한 입은 김진욱 대변인, 전 대변인. 방송 많이 하잖아요. 김진욱. 그 다음에 서용주. 이런 분들이 김동연과 김경수를 지금 현재 대변하고 있는, 그 외에도 꽤 있는데, 제가 이런 패널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요. 근데 말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럼 실제 김동연하고 조국이가 손을 잡았다는 증거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일단, 김동연이하고 조국이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 있죠. 일단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인수위 없이 처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김동연이가 이제 부총리, 경제부총리죠. 최상목 역할. 그 다음에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 둘이가 호흡을 맞추면서 엄청 친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정권 초에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공통점이 정치 입문의 동기나 시점이 비슷해요. 바로 문재인 정권이 끝나갈 때, 그때 조국이도 정치에 입문했잖아. 처음에 자기가 멸문지화 당하고, 그 다음에 김동연도 문재인 정권 말에 이 정치의 입문 시기가 비슷하다.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오래전부터 정치를 해왔으니까, 이재명이는. 근데요, 제가 여러 가지 들은 것 중에 이번에 12월 3일 날 계엄이 났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났잖아요. 그때 김동연이가 들어왔는데 누구 만나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날 김동연이하고 조국이가 만났다는 거예요. 12월 3일 비상계엄 하는 날 조국과 김동연이 만나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정부 협조 이걸 의논했는데 집에 들어보니까 갑자기 계엄 나오니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김동연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주 만나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친분이 있냐면요. 조국의 딸 조민이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때 깜짝 하객으로 등장한 게 김동연이다. 조민 결혼식에도 깜짝 하객으로. 계엄 때도 둘이 만났고요. 수시로 만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 루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저 페이스북 글을 봐도요. 바로 근데 어제 그저께 3일날 김동연이가요. 조국의 경향신문 옥중 인터뷰를 공유를 했어요. 조국이가 근데 옥중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잖아요. 조국이가 경향신문하고 단독 인터뷰하면서 뭐 또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어쩌고 이러면서 인터뷰 조국 걸 김동연이가 그대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뭐랬냐 우리는 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된다. 다양한 빛깔의 응원봉을 든 시민과 함께하는 빛의 정부, 빛의 연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국 글을 인용하면서 같이 손잡고 7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김동연이가 글을 쓴 거예요. 3일날 쓴 겁니다. 원래요. 그 외에도 옛날 거 찾아보면요. 조국이가 구속될 때 있죠. 2년. 구속될 때 김동연이가 제일 먼저 글을 올렸어요.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김동연이가 제일 먼저 조국이 2년 구속될 때 뭐라고 올렸냐. 페이스북에 이래 올렸어요. 조국이 옳았다. 김동연이 이렇게. 그러면서 조국 대표님은
멸문지하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왔다.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우리들은 언제나 조국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글을 쓴 사람이 김동연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본인은 못 놓잖아요. 2년 받고 또 이게 그 사면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권이.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조국이하고 이게 이재명을 밀 수는 없어요. 조국이하고 이게 문재인, 이재명은 이게 안 맞아 스타일이. 조국이도 이게 그 이재명이는 천박한 집안에 그 워낙에 천박하게 살아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조국이는 최고 자기는 엘리트 길을 걸어왔다 생각하지. 집안이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서울대 놓아가지고 서울법대 교수하고. 근데 이재명이는 천박하게 뭐 손전 때부터 중학교부터 이게 공장 다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스타일이. 결국에 그 이래 봅니다. 조국은 김동연하고 손잡고 이게 민다. 아마 만약에 대선하면 뭐 조기 대선이든 언제든 이렇게 민다. 그러면 이게 그 김부겸이는 일단 이게 바람을 잡다가 페이스메이커. 결국에 그 김동연 쪽으로 저는 다 민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김경수도 아직 나이가 어려요. 나이도 어리고 이게 아직은 권력 의지가 좀 약하더라고. 바둑이는 이게 좀 곱상하게 요즘 이게 뭐 요구 조건 사과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그 이재명이하고 지금 김경수가 서로 막 싸우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권력 의지가 약하대. 아이고 이번에야 내가 안 해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야. 김경수는 결국은 이제 그 친문재인 쪽은 김동연 쪽으로 이게 결집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가 일극체제처럼 보이지만 당 내에서도 현재 그 사김이 있다 했죠.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그다음에 김두관까지 지금 나서고 있으니까 사김이 거기에 임종석이나 저기 박용진, 임종석, 이재명한테 공천 학살당한 이런 게 사람들이 당내에 있잖아요. 당내. 그런데 거기에 조국당은 당외에 있거든. 조국당이 조국이가 김동연을 이게 측면 지원한단 말이지. 지원한다. 그다음에 총계획은 문재인이가 저 이재명이 안 되겠다. 왜 지금 이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난리잖아. 서로 니 때문에 졌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대선에 0.73 전개 문재인 당신이 부동산 정책하고 이것 때문에 졌다는 게 백서에 나오잖아. 우상호가 만든 백서에 문재인 때문에 졌다는 거야. 근데 문재인 측에서는 그랬잖아. 임종석이가. 아니 이재명 대표 당신이 후보인데 당신이 부족해진 거 아니냐 이러고 있거든요. 대선 패배 책임 가지고도 서로에게 떠넘기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좌파 내에서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 김동연 주위에 조국 문재인부터 쭉 이런 게 대분열, 대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제가 이제 그 김경수 측과 그다음에 김동연 측 패널들 전부 그 팩트 만난 여러 가지 횟수 다 이게 페이스북에 놓으니까 종합 취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 어떻게 이재명과 김동연이 어떻게 대혈투를 벌이는지 저희는 한번 그 분열 과정을 이게 그 편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